안녕하세요. 최소 성취 수준 평가에 따른 보장지도 방안, 통합사회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하게 된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송민구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학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 학생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미도달 학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안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보장 지도를 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 그 유의사항을 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유형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물론 이 4가지 이외에 더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무기력 학생입니다. 학습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 학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실패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 경험을 쌓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작은 도전을 통한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거부 학생입니다. 학습 거부 학생은 2가지 유형인데요. 학습 부진으로 인한 학습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그 학생의 심리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 학습 누적된 결손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감정 조정의 장애로 인해서 학습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등교했는데 등교하기 전 집에서 부모님과 다투었던 학생 어떨까요?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 조정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을 거부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찰 및 상담, 특히 또래 상담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사 상담도 중요한데 또래 상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수업에서 특히 또래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부진으로 인한 학습 거부는 결국 기대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너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학습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지적 역량 저하 학생입니다. 이 지적 역량 저하 학생은 학습 결손이 지속된 학생입니다. 학습에 대한 손실이 지속된 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다수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 결손이 지속된 것이죠. 그럼 학습 결손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즉각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 수업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은 학습 결손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장애나 특수한 경우의 학생인데요. 지적장애, 통합교육 대상자, 이런 학생들은 사실상 통합교육을 하고 있죠. 일반 반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 학생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다문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교사의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에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기존의 최소 성취 수준도 낮은 수준으로 바꾸는데 이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기존에 개발된 내용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 교사라면 이런 최소 성취 수준의 재조정을 통해서 장애나 특수한 경우의 학생도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방안 및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안으로서 크게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서 학습 거부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습 결손이 나타나는 학생도 있었죠. 그리고 학습 무기력 학생도 있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데 이때 상담은 또래 상담이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즉시 피드백 및 심화 보충형 수업인데요. 즉시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학습 결손의 누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 심화 보충형 수업인데요. 특히 보충형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이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화 보충형 수업이라고 했을 때 심화라는 것은 결국 개별화 학습에서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일반 학생들도 보충형 수업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학습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하는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방과 후 온라인 과제형인데요. 앞서 한 수업 시간 내에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수업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서 방과 후에 온라인 과제형입니다. 방과 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나 특수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죠. 최소 성취 수준의 이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상담 사례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실제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무역의 영향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을 모두 미 작성하기 다음 활동 요령에 따라 그림에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꽃잎 모양의 원에 무역의 영향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한 개씩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라고 작성한 학생에 대해서 심리적 상담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학습활동 자체에 참여하기 싫어했던 학생입니다. 그럼 이 학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나요? 그 자리에서 너는 왜 그래? 왜 활동 안 해? 이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또래 상담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서 그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이 학생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 학생과 개별적으로 다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먼저 상담을 하고 이후에 이 학생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용을 담임선생님께 알려주는 것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 수업에서는 거부했지만 학습 활동 자체에 거부했는데 다른 수업에서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학생의 심리가 무엇인지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상담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는 또래 상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자산관리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지식신호등에 표시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신호등에 보시면 모르겠어요에 그냥 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이죠. 실패에 대한 경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이 학생에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른 학급 담임쌤에게도 추천을 해 주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이 학생에게 자존감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전 활동을 하게 해서 성공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공 기회가 저의 수업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이 학생은 결국 학습에 대한 의지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학습 활동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시해주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실제 했었는데 그 학급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ove Myself 캠페인 실천하기인데요. 자신의 괜찮은 모습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잘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스스로 러브 마이셀프를 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BTS가 시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모습을 파악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괜찮아 일기 쓰기 활동인데요. 앞서 제시했던 그 자존감 수업에 나왔던 그 책의 내용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정카드 1, 2가 있습니다. 감정카드 1은 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감정카드 2는 긍정적인 정서,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서 괜찮아, 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괜찮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해서 기분이 나빴지만은 괜찮아. 이 스스로에게 괜찮아라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조금씩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즉시 피드백 및 보충형 수업인데요.
형성평가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중요성 인식하기에 대한 형성평가 내용으로서 도전활동으로 방탈출하는 형태의 형성평가 내용입니다. 힌트 1, 2, 3은 각각 자산관리 원칙에 대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학습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원칙을 전혀 몰랐던 학생으로서 진단평가에서도 역시 통과하지 못했던 학생입니다. 그럼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짧은 읽기 자료를 읽거나 짧은 동영상, 특히 자산관리 원칙에 대한 것을 시청하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기 자료를 나누어 주고 동영상을 보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읽기 자료를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 자료, 지금 제시된 이런 읽기 자료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읽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핵심 문장, 핵심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안전성은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또는 증권 발행 기업이 파산하거나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읽고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라고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답변을 통해서 안전성은 이런 의미다 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방탈출하는 그 액션이 있는 체험형 활동을 텍스트화했는데 이들 실제 게임처럼 학급에서 책글상으로 탈출 상황을 만들고 모둠 활동으로 진행했다면 아마 이 학생은 모둠 활동 수업 평가를 통해서 자산관리 원칙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과 같은 형태가 있다면 실제 몸소 체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즉시 피드백 및 보충형 수업 사례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역할 인식하기 형성평가 문항입니다. 다음 경제주체와 그 역할을 옳게 선으로 연결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이 학생은 정부에 대한 경제적 역할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가게와 기업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돼서 한국은행 경제 웹툰의 일부를 보게 하고 이후에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읽기 자료를 본다면 현재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 앞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텍스트화된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웹툰과 같은 그것도 상당히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 웹툰을 일부를 보게 하고 이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을 고려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생으로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복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습은 형성평가 직전에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읽기 자료인데요. 읽기 자료가 텍스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그 읽기 자료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내용의 읽기 자료가 아니면 짧은 동영상, 동영상도 길게 되면 오히려 거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선긋기 활동은 도전 골든벨처럼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급 전체를 가지고 도전 골든벨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평가 요령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 즉시 피드백 및 보충형 수업에 활용할 한국은행 웹툰 자료를 보시면 지니의 금융램프, 차근차근 금융세상, 리치랜드 위험천만 위기 탈출, 류키의 나라경제 따라잡기, 판타별 삼총사의 금융탐험, 파이와머니의 좌충우돌 경제탐험, 룰리의 좌충우돌 세계화 도전, 카야의 좌충우돌 경제모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야의 좌충우돌 경제모험은 경제현상 전체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융 부분은 지니의 금융램프와 아니면 판타별 삼총사의 금융탐험 이쪽을 통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툰에 대한 일부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이 보충형 수업에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즉시 피드백 및 보충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력 향상 지원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학생 수준별 따른 기본 심화 보충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자료가 상당히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해야 됩니다. 어려운 수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통합사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학교 사회에 보시면 지리, 일반사회, 역사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중학교 과정에서 경제 내용을 요소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총 5건이 나온다고 했죠. 중학교 3학년 단원에서 경제와 관련된 단원에서 보충학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보충학습 자료인데요. 우리 집 가게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이 그림 속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생산에 참여한다. 첫 번째 그림이죠.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한다. 두 번째 그림이죠. 미래에 대비하여 은행에 저축한다. 세 번째 그림이죠. 정부의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한다. 네 번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텍스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글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것도 잘 나타나 있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OX에 대해서 한 것이죠. 첫 번째 자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요. 세 번째 자료, 3번에 있는 자료는 진위형을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처럼 이런 보충형 자료, 중학교 과정에 있는 보충형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 방과 후 온라인 과제형 지도 방안입니다. 앞서 즉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수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EBS 교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EBS 교사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사 인정을 하시면 나의 학급이라는 것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학급은 학생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여러 가지 학급 반도 되겠지만은 자기 수업하는 반, 학생을 초청해서 수업하는 반으로서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하고 이를 풀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평가 문항과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의 학급에 보시면 나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시험지가 있는데 통합사회 열정반 평가 문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문항을 만들고 이를 학급에다가 게시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일이 온라인에서 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제 수행 활동 정도를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EBS에서 만들어진 학습 자료 있죠? 평가 문항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기출 문항도 다 가능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중하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평가 문항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심화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중하 난이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문항은 통합사회 대단원 5의 1 중단원 과제형, 통합사회 열정반 평가 문항 이런 형태로 해서 상하 나누었죠. 여기에 이제 상 수준의 학생과 하 수준의 학생을 초청해서 그 학급에서 문제를 풀게 하고 과제를 내주는 형태입니다. 수업 시간에 심화 보충형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현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 활동은 형성평가를 텍스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디벗이라고 하죠. 디벗을 활용해서 평가 문항을 마지막 수업 마무리에서 이 평가 문항을 두세 문제 다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되면 통과되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다른 평가 문항을 다시 한 번 더 제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 온라인 과제용으로 상당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EBS에서 만들어진 모든 평가 문항을 다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평가 문항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방안 네 번째로서 최소 성취 수준의 이원화입니다. 사회문화 사례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유형을 기술하고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행동의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가 요소가 네 가지가 나오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기술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을
기술하는 것, 그 마지막 일탈 행동의 사례, 탐색, 서치하는 것이죠. 자, 장애나 특수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적장애도 있지만은, 지체장애인이죠. 그런 장애 학생도 있겠지만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다문화 학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최소성 수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히려 계속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4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를 수행할 수도 있고 2가지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이때 수행하는 방법을 텍스트화된 평가 문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방안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낙인 효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제 사례이고 이 사례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받은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보시면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저를 부를 때는 좀 당황했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불렀어?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 결손 때문에 학습 동기나 의욕이 떨어져 있는데 나를 바로 부르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저만 가르쳐 주실 때 좀 부끄러웠는데 과외하는 기분이 들었고 가르쳐 주신 것을 토대로 잠깐 공부했는데 문제를 맞출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상에 지도하고 이 지도를 통해서 이 학생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죠. 학습 결손을 줄여주었죠. 두 학생의 차이를 보신다면 결국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낙인 효과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 학생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할 것 같고 이 학생에 대해서 따로 부를 때도 직접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반 학급 수업 학급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중하에 대한 문항으로 문제를 풀고 추가적인 보충 학습 방법을 진행한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유의점 두 번째, 합답형 평가 문항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보기 문항과 같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 문항과 같은 합답형 문항은 최소 성취 수준에 미리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항 같은 경우는 결국 최소 성취 수준에 미리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는 이 문항에 대해서 거부하고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위 찍기라고 하죠. 찍고 자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은 좀 지양하고 좀 더 간결하게 나올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형 그리고 몸을 신체 활동하는 그런 형태의 문항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준별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심화 보충형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 수업에서 심화 보충형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에만 맞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앞서 최소 성취 수준은 진술 자체가 핵심 내용 요소를 줄이고 기능적인 수로도 낮은 수준으로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 개별적 역량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심화 보충형 학습 자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EBS 교사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디벗을 이용한다면 심화 보충형 학습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심화 보충형 평가 자료, 학습 자료가 결국은 최소 성취 수준도 달성하고 학생 개별화 학습도 동시에 달성해서 결국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유의점 마지막 네 번째,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게 기운 내라고 말해주고 칭찬해 주셔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학습에 대한 의지가 나온 것이죠. 학습 동기가 유발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첫 번째 보시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게 기운 내라고 말해줬습니다. 작은 칭찬, 격려 한마디가 이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주고 어떻게든 학습에 대한 참여, 학습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학생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실패된 경험들만 있었기 때문에 격려나 이런 칭찬은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격려, 칭찬이 이 학생에게는 학습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통합사회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핵심 내용이 쉽게 이해되어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통합사회 자체가 어렵죠.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되었다라는 것은 이 학생에게 보충형 학습 자료가 제공된 것이죠. 그리고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학생에게는 온라인 평가 문항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항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이 쉬운 문항에 대한 도전이 성공되면서 시험이 어렵다는 걸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향상된 것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유형을 봤을 때 자존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학생들과 눈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칭찬, 격려해 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통합사회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